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방콕, 집콕을 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도 잘 하지 못하고 밖에서 사회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체중이 좀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또 집에 있게 되면 뭔가를 또 자꾸 주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참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고, 특히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욕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렙틴입니다. 렙틴. 아마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대표적인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는 이제 렙틴이 있는데요.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식욕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렸고, 이게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반면에 그렐린은 식욕 촉진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렙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시상하부에서 이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포만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물론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지방의 연소라든지 분해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식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즉, 렙틴의 저항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렙틴이 혈중 레벨이 올라가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비만한 사람일수록 이 렙틴의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렙틴 호르몬은 언제 분비되냐면요. 식사하고 20분 후가 지나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식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인 이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잡곡, 그다음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 닭가슴살,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탄산음료나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잖아요. 이것들은 렙틴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렐린은 위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위장에서 분비가 돼서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식욕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유산 분비 증가, 그다음에 위장에서 음식물 배출을 증가시킨다거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잘 자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그렐린과 성장 호르몬과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또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면 혈중의 그렐린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고 나서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 그렐린의 수치가 증가되어서 식욕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나서 밥맛이 좋아지거나 식욕이 촉진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렐린의 분비 그래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렐린의 혈중 농도를 하루 24시간 농도를 그래프로 봤더니요. 식사 전, 이 아침 식사 전이거든요. 이게 식전에 가장 높다가 식후에 쭉 떨어집니다. 다시 점심 식사 전에 가장 높아졌다가 점심 식사를 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녁 식사 전에 쭉 높아졌다가 이렇게 우리가 식욕 촉진했다가 다시 저녁 식사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래프가 점점 약간 대각선 현상으로 높아지고 있죠. 아침 나절보다는 저녁에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야식이나 뭐 저녁에 뭐 과식이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그렐린의 분포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 운동을 하려면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식욕이 왕성하게 증가돼서 여러분들 폭식을 하거나 뭔가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 식욕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체 활동은 아침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디포넥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녹이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비만과 당뇨 치료에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되게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아디포넥틴은요, 지방 조직에서 생성이 되고 지방산과 포도당, 탄수화물 대사에 크게 관여를 합니다. 이 분비된 아디포넥틴은요, 혈중을 통해서 간이나 근육으로 이동해서 지방산 대사나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근육에서 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요. 간에서는 그 아디포넥틴에 의해서 지방산의 합성과 포도당 합성을 억제를 하는 작용합니다. 즉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대사의 주 연료로 에너지 연료로서 우리가 지방의 사용량을 증가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디포넥틴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장 지방, 그다음에 뱃살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많아지면 또 우리가 나쁜 점이 뭐냐면 염증 세포가 늘어나면서 염증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 지방 분해 호르몬이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디포넥틴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요. 먼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당뇨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슐린의 저항성을 막아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2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막아줘서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BMI, 우리 비만 지수죠. 체질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BMI, 그 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농도, 그다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이 비만과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디포넥틴은 이 지질이나 당대사, 인슐린 감수성들을 조절해서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 BMI, 그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농도, 당뇨병,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유무가 이 혈장의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아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낮은 사람이 당뇨나 비만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2002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인디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아디포넥틴이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디포넥틴의 혈중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당뇨를 측정할 때 어떤 걸 보냐면 그 복부 둘레라든지 공복시 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후 2시간의 혈당, 그다음에 공복시 인슐린 농도를 보는데 이것들보다도 더 아디포넥틴의 혈중 레벨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를 조절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아디포넥틴이 부족했을 때 비만은 물론 제2당뇨병,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발병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수명 역시도 단축시켰다는 보고가 존재할 만큼 이 아디포넥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요. 아디포넥틴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부족한 실험쥐는 아무래도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이 부족하면 많이 과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실험쥐가. 그래서 과식을 했는데도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디포넥틴이 풍부한 쥐는 인슐린 감수성을 보유해서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건 물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까지도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에 사용한 쥐들은 병적으로 굉장히 비만해지고 비대해졌지만 인슐린 감수성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염증이라든지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도한 칼로리를 간이나 심장, 근육 조직에 저장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저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욕에 조절하는 네 번째 호르몬은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여러분 아마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데 우리 감정이나 수면 등의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행복 호르몬으로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생화학적으로는요, 트립토판에서 유도되고 대부분 사람들이나 동물들 봤더니 위장이나 혈소판이나 뇌나 중추신경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위장관에서 80%, 나머지에서 20%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행복감을 느끼는데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뇌에서는 뭐 기분이라든지 수면,
기억력, 인지기능, 충동조절, 불안, 초조감, 식욕 등에 관여를 하는데 특히 이 세로토닌이 식욕,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식욕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특히 식욕이 증가하는데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이 햇빛 일조량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증가되고 햇빛을 잘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 겨울 가지면 이게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체내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을, 겨울 가면 여러분들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세로토닌은 주로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주간에 많이 분비가 되고 야간이 되면 분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주침 야활동, 그러니까 저녁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엔돌핀과 함께 같이 세로토닌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일조량과 함께 아까 제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일조량과 함께 기온이 낮아지면 또 이 세로토닌 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려는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섭식장애, 예를 들면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이런 섭식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관여하는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파민이 있고요. 노아드레날린이 있고 세로토닌인데 도파민은 우리 쾌락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욕구라든지 정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욕, 식욕 등에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노아드레날린은 불안이라든지 부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반응 이럴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노아드레날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또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데 굉장히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은 식욕에 관여하는 4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8월 29일 날 저희가 그 식욕 억제 특강이 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식욕 억제 특강이 잡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또 이열 요법도 하고 또 식욕 억제 아로마 천연 향수도 만드는 이 수업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잠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그 식욕 억제 호르몬에 대한 수업을 하고 식욕 억제 천연 아로마 향수를 제가 여러분들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영스텝의 신영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